장제원 의원이 좌측에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바로 논평을 냈는데 참담하다,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이 됐다라는 취지로 논평을 내고 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수석당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김영우 의원이 입장을 또 정치부 보기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지금 주차장 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 대통령 모습이 보이고요. 곧바로 차량에 탑승합니다. 검찰 차량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열려진 주차장 문으로 나와서 측근 두어 명과 악수를 하고 곧바로 차량 뒷좌석에 탔습니다. 좌우로는 부장검사, 검찰이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구속 수사를 촉구했던 어떤 집회 시위 인원들이 있어서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도 좀 황급히 차를 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참모들은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가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과는 자택 안에서 인사를 나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앞서 실루엣으로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들의 모습이 약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따로 입장을 내지 않고 바로 문을 나와서 두어 명의 측근과 악수를 하고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 호송차의 뒷좌석에 탔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쪽에 사람들이 있고 가운데에 탔습니다. 이게 지금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양쪽의 수사관들 지금 잠시 양쪽의 수사관들이 이 전 대통령을 호송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들은 그 뒷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정리하면 오늘 이제 12시가 넘었군요. 11시가 조금 넘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약 40분 뒤인 11시 40여 분쯤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 2명과 수사관들이 영장을 집행하러 출발을 해서 12시 2분경에 지금 이 전 대통령이 영장이 집행이 돼서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동부구치소까지는 논현동 자택에서 약 13km 정도로 보이는데요. 지금 정확히 어떤 경로로 가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한 15분 정도 뒤면 그러니까 12시 20분이 안 돼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취재 차량들이 호송차를 따르면서 하는 것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이제 경호를 그전까지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경호 인력들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전 대통령이 이제 논현동 자택을 떠나서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논현동 자택의 현장 분위기를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속된 뒤에 구속이 집행되고 재판이 이제 시작될 텐데요. 가장 큰 쟁점 사항은 어떤 게 될까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18가지는 대부분 이 다스의 실소유 문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다스의 실소유 그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삼성의 뇌물 70억 원이라든지 또 350억대 횡령, 또 청와대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다 무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때문에 검찰은 삼성의 뇌물도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뇌물이기 때문에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스가 곧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물이기 때문에 다스가 내야 할 소송비 70억 원을 삼성이 대신 내준 것이라서 그러면 이제 보통은 제3자 뇌물죄는 이게 대가성이 명백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검찰은 이거 다스는 곧 MB 것이기 때문에 대가성 자체도 입증이 필요 없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 직접 뇌물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뇌물죄가 가장 지금 18개 가운데 가장 혐의가 무겁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될 때 징역 한 11년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그런 무거운 죄입니다. 예, 뇌물이 혐의가 무거운데요. 현재 많은 뇌물에 대해서도 110억 원대의 뇌물 혐의로 검찰은 보고 있고 이제 재판에서 그것들을 이제 가릴 예정입니다. 현재 좌측에 보이는 차량이 검찰의 호송차들입니다. 아마 올림픽대로를 지금 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우측은 이제 동부구치소 모습입니다. 서울 문정동에 있고 약 10여 분 뒤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논현동 자택 앞에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서준 기자. 지금 이 전 대통령은 막 동부구치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논현동 자택 모습을 볼 텐데요.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빠져나간 뒤로 도열하고 있던 측근들도 모두 귀가를 했습니다. 측근들의 차량도 이 전 대통령 자택 안에서 줄줄이 나오면서 흩어졌고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취재진들도 서서히 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경찰과 또 경호처 인력들이 이곳을 막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상당수의 경찰과 경호처 인력들도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통제가 완전히 해제되진 않았습니다. 예, 이서준 기자, 앞서 제가 화면으로는 봤는데 문 밖을 나와서는 이 전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간 것 같은데 현장에서 혹시 측근들에게 남긴 말이 있었습니까? 예, 이 전 대통령이 차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대문으로 걸어 나와서 도열하고 있던 측근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거나 악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걸어 나와서 앞에 있는 한두 명의 측근들하고만 악수를 나눈 뒤에 곧바로 부장 검사들과 함께 호송 차량에 탔습니다. 어떤 말을 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택에서도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는데요. 예상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어땠습니까? 예, 이곳으로 호송 차량 3대가 들어온 시간이 정확히 11시 54분입니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시간은 그로부터 5분 뒤입니다. 그러니까 부장검사들이 들어가서 5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이 영장을 집행하고 이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호송 차량이 도착하고 부장검사들이 들어간 뒤에 곧바로 측근 30여 명이 나와서 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뒤쪽으로 이제 에워쌌는데요. 그리고 바로 1, 2분 안에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채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화면 우측으로 이서준 기자 우측으로는 지금 호송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문정동 쪽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이서준 기자 페이스북에 자필로 글을 좀 남기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자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기업에 있을 때, 서울시장에 있을 때, 그리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잘 해보려고 했다. 또 이전에 어떤 구습을 철폐하고 더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구속으로 인해 측근들과 가족들이 좀 더 편안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지난 10개월 동안 참 힘든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이 입장문의 끝을 맺으면서 이명박 이름 3글자만 남겼습니다. 측근들에 따르면은 오늘 이 입장문을 자필로 직접 썼는데 오늘 오전에 미리 써둔 글이라고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은 공개를 할 예정으로 미리 써둔 것인데 이 전 대통령도 어떤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보고 구속영장의 내용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구속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우선 앞서 입장문에 이제 21일 새벽에 이명박이라고 이제 써져 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 탄 뒤에 측근들이 뭐 따로 입장을 내놓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냥 바로 헤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시 30분쯤에 김영우 의원만 나와서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귀가를 했고, 장제원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변인 명의로 역시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문을 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호송 차량이 도착해서 나온 이 측근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어떤 시위대나 시민들 중에 소리를 지르고 또 측근들에게도 소리를 하거나 욕설을 내뱉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측근들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논현동 자택에서 이서준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측근들이 이제 그 전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 나와서 이제 정치 보복이다 상당히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전 대통령이 간 뒤에는 우선 다 헤어졌습니다. 예. 지금 분당 수서간 고속화 도로를 진입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측 화면인데요. 예, 좌측 화면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약 12시 3분경인가요? 자택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이고요. 우측은 동부구치소로 지금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지금 뭐 자정이 넘었지만 상당히 많은 차량이 우선 도로에 있고 그렇게 빨리 진행은 안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 5, 6분 정도 뒤면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동부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가 혹시 연결이 되나요? 취재기자를 지금은 아직 연결이 준비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표정이 정말 좀 구속을 아무래도 좀 많이 이제 예감을 하고 마음 준비를 좀 한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또 화면에 보이는데요. 예. 오늘 검찰은 오늘까지 약 8만 쪽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포함하면 약 8만 쪽에 달하는 의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구속 이 혐의를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 자료를 제출을 했던 건데요. 예, 우선 이 특보 내용과는 큰 관련은 없지만 방금 들어온 속보, 중요한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FP 통신이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고요. 지금까지 미국이 이제 보복 관세다 얘기가 많았는데 외교 라인에서는 상당히 대상국에서 제외하도록 노력을 한다는데 제외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동부구치소로 계속 향하고 있고요. 약 5분 정도 뒤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이 뭔가 소리를 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확인이 혹시 됐나요, 이게? 제가 화면상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아들 이시영 씨가 울음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예. 우선 현장 취재 기자의 전원에 따르면 아들 이시영 씨가 우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전원이 있었고요. 곧 동부구치소에 도착할 예정이고 동부구치소 현장에는 박민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잠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사상 4번째로 이제 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동부구치소에 곧 수감이 될 예정인데요. 박민규 기자, 이제 곧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절차가 진행이 되죠. 정확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 수분 뒤면은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로 도착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뒤로 보이는 구치소 철문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여느 수용자와 다름없는 입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먼저 구치소 1층에서 간단히 신원을 확인받고 신체 검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개인 물품을 반납하고 수인 번호가 적힌 수의로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인 12층으로 올라갈 텐데요. 여기에 있는 약 3평 정도 크기의 독방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수용시설이라서 비교적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12층의 경우 지금까지 수용자 없이 비어있던 곳입니다. 예,
동부구치소에서는 이전부터 준비가 좀 있었다. 이쪽으로 수감될 것으로 알고 준비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우선 12층이 비어 있는 걸 가지고는 특혜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동부구치소는 총 지상 1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한 층을 한 동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12층 한 동에 수감이 되는 유일한 수용자가 이 전 대통령이 되는 셈입니다. 교정당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새로 지은 시설이고 관리 인력도 부족한 편이어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층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수용자들과 어찌됐든 구치소 내에서 마주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은 말씀드렸다시피 3평 정도 크기입니다. 당초 서너 명이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 이는 지난해 구속 수감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입니다. 또 이 방 크기 역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하고 있는 방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동부구치소의 방 크기는 조금씩 다른데요. 앞서 수감된 최순실 그리고 김기춘 씨는 각각 약 2평 정도의 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1995년에 구속이 됐었죠.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는 별채 형식으로 접견실까지 딸린 6평짜리 방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 구속이 됐던 전두환 씨 역시 자신을 위해 특별하게 좀 개조가 됐던 비슷한 크기의 방을 썼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이 오면 절차를 거쳐서 독거실에 약 10.3제곱미터 크기의 독거실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민규 기자, 불과 거의 1년 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됐을 때 당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지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부구치소 앞 표정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3월 31일 새벽입니다. 당시 서울구치소 앞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치소 앞에 모여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 박근혜 구속 무효, 또 정치검찰 물러가라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로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구속을 축하한다라고 외치면서 자칫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질 뻔했는데요. 오늘 동부구치소 앞은 어제 밤 11시 정도까지는 이 전 대통령 모습을 취재하러 온 취재진 외에 일반 시민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심사 결과가 자정 전에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수십 명이 인근 질서 통제를 위해서 배치가 됐고요. 11시가 넘어서 어제 밤 11시가 넘어서 구속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 전 대통령 모습을 보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서준 호송 차량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박민규 기자가 얘기하는 사이에 호송 차량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량 3대가 동부구치소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조금 전에 차량이 멈췄습니다. 지금 저희 카메라가 구치소 정문 바깥에서 잡고 있는데요. 예, 지금 몇 명이 내렸는데요. 지금 화면상 이 전 대통령이 내렸는지는 차량이 2대가 안으로, 원래 3대가 이동을 했는데 2대만 안으로 들어가고 한 대는 돌렸습니다. 아마 이 전 대통령과 양측 양 수사관이 있는 차가 한 대 들어가고 그 뒤에 2 부장검사가 탄 차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차량이 지나갈 때 그 꽃과 계란을 좀 던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는 앞서 좀 고성도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동부구치소 앞 정문 앞에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많은 취재진이 있고요. 지금 현장 12시가 넘은 12시 18분 50초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검찰 호송 차량이 동부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부구치소 안쪽으로 차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중계화면으로 잡히지가 않는데요. 자, 이제 들어간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마도 그 간단한 소지품 검사와 신체 검사 등을 하고 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그 소지품을 안내받고 또 그 서울구치소장과 간단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향후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또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나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고령이다 보니
좀 신체적으로나 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구치소장이 좀 얘기를 하면서 예. 이 정도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다독거리는 절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구속된 뒤에도 이제 검찰의 수사가 있고 그 뒤에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구속 기소를 하게 되는데 검찰이 이제 구치소에 가서 수사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지난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검찰에서 구치소에 방문 조사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상은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결수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사복을 입고 그러니까 어떤 수의가 아니라 사복을 입고 검찰청에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출석할 때는 그렇고 안에서는 수의를 입고 있는 거죠. 미결수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그 재판에서 형이 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복을 입고 예, 검찰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이 전 대통령도 아마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구속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20일 안에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공범들의 재판이 시작이 속속되고 있어서 이 전 대통령도 조만간 늦어도 4월 초에는 기소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오늘